자동차와 모터사이클의 장점을 융합한 새로운 탈 것. 자동차의 구조를 도입하되 모터사이클의 민첩성은 유지할 것. 그리하여 그들이 선택한 특단의 조치는 바로 지붕 있는 모터사이클을 만드는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지붕 있는 모터사이클이라기보다는 자동차를 세로로 자른 두 바퀴 자동차와 같은 개념을 지향했다. 모터사이클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BMW의 파격적인 시도는 과연 성공이었을까 아니면 실패였을까? C1의 성공 여부를 떠나 BMW의 홍보 전략은 영민했다. C1의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감히 차량 충돌 테스트를 감행한 것이다. 더미를 태운 C1은 달리는 차량과 충돌하고 또 충돌했다. 다양한 충격들로 인해 C1의 차체는 점점 찢기고 부서져 나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충격 속에서도 더미는 차체를 이탈하지 않았고 1차 충돌로 인한 2차 충격 사고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C1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알루미늄 롤 케이지, 롤바, 크럼플 존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C1의 태동은 1992년 IFMA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MW는 다소 장난감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C1의 쇼모델인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 이후 BMW는 8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2000년에 양산형 C1 125를 출시하게 된다. 양산형 C1은 보다 커진 롤 케이지 및 롤바를 장착한 채 전세계 라이더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C1의 등장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상단을 프레임으로 감싼 스쿠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C1의 독특한 형상은 프레임 구조에서 기인한다. 알루미늄 각 파이프로 구성한 차체에 알루미늄 케이지를 위에 얹은 듯한 구성 때문이다. 때문에 C1은 탑승 시 마치 1인승 자동차에 앉은 것과 같은 기분을 들게 했다. 알루미늄 케이지는 충돌 혹은 추돌 시 라이더의 충격과 이탈을 방지하며 사이드 롤바는 측면 충격으로부터 라이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C1은 자동차와 동일한 방식의 안전벨트를 적용하기도 했다. C1 125는 125cc 배기량의 15마력의 출력을 냈고 2001년에 출시한 176cc의 C1 200은 18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두 기종 모두 185kg이라는 버거운 중량으로 인해 체감 성능은 좋지 않았다. 브레이크는 앞뒤 모두 디스크 방식이었으며 당시 스쿠터로는 이례적으로 ABS를 탑재했다. 프론트 서스펜션은 텔레레버를 탑재하고 리어에는 유니트 스윙암 방식을 채용했다. 핸들 중앙에는 벨트 릴리스 레버와 이지 리프트 레버가 위치하고 있다. 영상 속 라이더의 모습을 보면 재밌는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C1 탑승 시 헬멧 착용의 의무를 면제했다. 이는 C1의 안정성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헬멧을 착용할 경우 사고 시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다. 안전벨트로 몸이 지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헬멧까지 착용하고 사고가 날 경우 헬멧의 무게만큼 라이더에게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인 것이었다. 물론 국내에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국내의 C1 오너들은 헬멧을 착용하고 타야만 하는 우픈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재밌는 점이 있다면 바로 C1에는 와이퍼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와이퍼는 윈드스크린에 장착되어 있으며 이 윈드스크린으로 인해 우천시나 주행풍의 영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 안전의 모든 것을 건듯한 C1의 장점 및 단점은 명확했다. 장점은 여타 스쿠터에 비해 사고 시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안전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들은 꽤 많았다. 우선 무게였다. 알루미늄 롤바 및 케이지 그리고 각종 장치로 인한 무게는 C1의 무게당 마력비를 현격하게 낮췄고 결국 C1 125 기준으로 15마력의 출력으로 185kg의 육중한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또 다른 문제는 높은 무게중심이었다. 이와 같은 높은 무게중심은 저속 이동이나 회전 시 위화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했다. 마지막 문제는 바로 가격이었다. 국내 출시 당시 판매 가격이 950만원이었는데 아무리 안전한 스쿠터라고 해도 10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주고 살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지난 2000년 C1 125로 판매를 시작한 C1 시리즈는
이후 2001년에 C1 200 시리즈를 출시한 후 이그제큐티브 패밀리스 프렌즈 윌리엄즈의 가지치기 모델을 선보였다. 그리고 출시 4년 후인 2004년에 갑작스럽게 단종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로텍스 엔진을 기반으로 이탈리아의 베르토네에서 생산되었던 C1 시리즈는 총 34,000대의 판매 실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어쩌면 BMW에게 있어 C1 시리즈는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준 기종이었는지 모른다. C1은 BMW가 스쿠터 영역에 공식적으로 첫 발을 내디딘 기종이자 그간 맛보지 못했던 스라리 패배를 안겨줬기 때문이다. C1은 그렇게 스쿠터 역사의 특이점 하나를 남긴 채 라이더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지만 C1이 남긴 궤적의 의미는 작지 않다. 라이더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쿠터를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유럽 일부 국가에서 해낸 것처럼 관련 법규를 바꿔서라도 그것을 실현해내겠다는 의지, 어쩌면 이것이 망해버린 스쿠터 C1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만약 대한민국의 모터사이클 제조사 혹은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였다면 시도나 가능한 일이었을까 생각해본다.